고양이 알러지가 6레벨 나오신 분이 있어. 그 정도가 되면 컬 근처만 가도 막 시작되거든요. 본인들도 알죠. 명확한 답을. 고양이 털을 멀리 해주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. 안 키우면 되지. 근데 반려묘는 가족이잖아요. 안 키울 수 없다면 조절을 시켜보고 안 되면 해보는데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저도 가끔 맞아요. 면역력 증진 효과가 분명히 있죠.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원장님. 제가 좀 무시무시한 영상을 하나 봐가지고 네네. 코에다가 풍선을 넣고 숨이 좀 잘 안 쉬시는 분들한테 확장을 해주더라고요.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가져왔습니다. 으악. 풍선 확장술이네. 저 시술은 원래 이비인후과에 있는 시술이거든요. 입구서부터 이 코 뒤쪽까지가 거의 한 13cm, 15cm 되는 긴 통로인데 대부분의 코피 90% 이상은 앞쪽 혈관이 터져서 나는 게 코피거든요. 피날 때 이렇게 누르면 피가 멎잖아요. 앞쪽에서 피나는 거는요. 콧볼 이렇게 꾹 누르고 이렇게 숙이고 계시면 대부분의 코피는 몇 분 지나면 멎거든요. 간이 안 좋으시거나 혈액 응고가 좀 안 되시는 분이나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에 뒤쪽 코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. 뒤쪽에서 나는 코피는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. 블리딩 포인트가 훨씬 뒤쪽이잖아요. 보이지도 않고 막기도 되게 어렵거든요. 계속 코피 몇 시간 흘리시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쇼크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주로 하는 게 저 풍선 확장술인데 비인강이라고 하죠. 비강과 인두, 목구멍 그 사이에다가 더 집어넣어서 확장을 시키는 것 같은데 왜 그게 수면무호흡과 두통을 좋아지게 하는지 의학적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특히 수면무호흡은 훨씬 밑에 기도가 좁아져 생기는 게 수면무호흡이라서 코 뒤쪽 벽을 일시적으로 풍선 확장한다고 해서 수면무호흡이 없어지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두통도 잘 모르겠어요. 두통의 원인이 너무 많은데 코 뒤쪽을 풍선을 확장했다가 풍선을 딱 터뜨려서 잠깐 넓혀주는 거던데 그것 때문에 두통 더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너무 무리하게 쑤셔 넣다가 코 뒤쪽 조직이 찢어지면서 코피가 나시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긴 하고요. 그런 건 절대 집에서 못 맞거든요. 저는 별로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네요. 먼저 비염 관련해서 또 질문이 온 게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울 때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. 동물을 키우실 때 털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 얘기하시는 거죠? 네. 예. 저한테도 많이 오시죠. 맨날 콧물 질질 나고 재채기 나고 눈 빨갛고 막 가렵고 검사했을 때 알러지 레벨이 나오는데 보통 3 이상 나오면 좀 높은 거거든요. 근데 막 5, 6 나오신 분도 있어요. 그건 진짜 심한 알러지거든요. 고양이 알러지가 5 레벨, 6 레벨 나오신 분이 있어. 그래서 혹시 고양이 키우세요 했더니 키우신대. 그 정도가 되면 털 근처만 가도 막 시작되거든요. 근데 의학적으로는 알러지의 원인이 명확하잖아요. 고양이 털을 멀리 해주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. 그렇게 알러지가 심하시면 키우지 않으시는 게 맞겠죠. 근데 또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반려묘는 가족이잖아요. 식구를 버리라고 할 수는 없고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처럼 고민이 되는 거죠. 본인들도 알죠. 명확한 답을. 안 키우면 되지. 심하신 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입양을 시키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어떻게든 조절해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알러지 컨트롤을 하잖아요. 뭐 콧물 재채가 나왔을 때 가장 흔하게 쓰는 약물 치료는 이제 항히스타민제, 콧물을 멈추는 약을 쓰는데 이 약은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. 먹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알러젠이 들어오면 컨트롤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. 약을 매일 먹을 수 없으니까 약국에서 파는 그런 스프레이 말고 병원에 처방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스프레이가 있거든요. 코스프레이 같은 걸 꾸준히 쓰라고 말씀드리죠. 스프레이 꾸준히 쓰면서 심할 땐 약을 먹고 그래서 잘 조절되면 너무 좋죠. 근데 조절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.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면역력 강화를 택해요. 면역 검사를 좀 해가지고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치료를 해드리거든요. 대표적으로 사이모신이라는 주사가 있습니다. 일종의 면역 강화 주사인데 인체에 매우 안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10주, 15주 이렇게 맞으시면 면역력이 좋아져요. 항암 하시고 면역력이 바닥이신 분들 있죠. 그런 분들 많이 하시고 조절되지 않는 피부 가려움증, 두드러기 이런 것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계신 분들, 감기 자주 걸리시고 몸이 허약하신 분들 사이모신 꾸준히 맞으시면 도움이 되는데 알러지 환자분들도 다 되는 건 아닌데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안 키우시는 게 1번이고 안 키울 수 없다면 약물과 스프레이로 조절을 시켜보고 안 되면 사이모신도 해보는데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. 주사를 맞으면 꽤 오래 컨디션이 좋아질까요? 네, 사이모신 주사는 기능의학반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저도 가끔 맞아요. 면역력 증진 효과가 분명히 있죠. 이거는 검증된 사실이니까 규칙적인 생활, 운동, 건강한 식습관, 질 좋은 수면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고 의학적으로 면역력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시면 사이모신이 대표적이고 또 줄기세포 치료도 있잖아요. 사이모신과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. 나 혼자 산다에서도 정여원님 있잖아요. 그분도 알레르기가 심한데 약을 먹으면서
케어하시고 김진우라는 아이돌분 가수분도 약을 먹으면서 고양이 케어를 하시더라고요. 려원님은 저희 병원에 몇 년 전까지는 가끔 오셨었는데 알러지로 고생하고 계시군요. 이 방송을 보신다면 오랜만에 다시 오세요. 알러지 컨트롤 해드릴게요. 무조건 성공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. 저는 약을 매일 먹는 건 굉장히 반대하는 편이거든요. 간이나 콩팥을 희생하면서 약을 먹는 거잖아요. 컨트롤이 잘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서 차라리 스프레이를 꾸준히 쓰시면서 약을 좀 뜸뜸이 드시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사이머신 치료나 주기세포 같이 좀 더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치료들을 시도해보면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경우가 있다. 저도 중3 때 누나가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비염수를 한 두세 번 하고 이랬는데 저희 부모님이 내린 결단은 고양이는 절대 내 방에 못 들어오게. 이것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? 당연히 그게 효과가 1번이죠. PD님이 고양이, 강아지 알러지가 심한데 비염 수술을 한다?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. 이건 좀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알러젠에 의해서 콧물 나고 재채기 나는 거는 수술을 해결할 수 없어요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염 수술은 이런 알러지 비염을 해결하는 수술이 아니고 비후성 비염이라고 해서 콧살이 너무 뚱뚱해서 호흡을 막을 때 그걸 레이저로 넓게 태워서 점막을 줄여서 호흡 공간을 열어서 코 뚫어주는 게 비염 수술의 주 목표거든요. 알러지가 심한데 비염 수술로 좋아질까? 가끔 좋아질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레이저로 점막을 넓게 태웠을 때 점막 센스가 일시적으로 둔해지면서 좋아지는 거지 사실 재발된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조절되지 않는 콧물 재채기를 동반한 알러지 비염은 수술은 답이 아니다. 근데 수술은 가끔 시도해보면 또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. 그걸 차단해주는 게 1순위.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적절한 약물과 스프레이 치료, 그래도 안 되면 면역 치료,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알러지 비염은 환절기 때만 유의하는 게 아니고 사시사철 1년 내내 문제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주 다루는 주제고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제가 출연했던 각종 유튜브 채널들을 검색해 보시면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